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말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곁엔 물건도 추억도 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면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은 언제나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집안에는 오래된 물건들, 쓰지 않는 가전제품, 그리고 이제는 손에 잘 닿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죠.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정리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정리라는 게 꼭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정리를 통해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법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70대 어머님들께 가장 부담이 되는 낡은 물건, 자녀짐,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덜 아쉽고 더 따뜻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 댁을 정리해드린 수많은 정리 코치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공간이 깔끔해지는 정리법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리는 비움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온 물건, 자녀들이 떠난 뒤 남겨놓고 간 짐들, 고장났지만 혹시나 하고 남겨둔 가전제품들까지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혹은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물건들이 어느새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상황 말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면 집안이 어지럽고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전문가 정희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면 비우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과정이란 뜻이죠. 한 어르신께서는 무려 11해 동안 집 청소를 하지 않으셨다가 자녀가 도와드리며 정리하던 중 소중한 물건을 실수로 버리자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물건마다 다 사연이 있고 추억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물건들 때문에 현재의 삶이 방해받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비워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는 당신의 공간을 당신답게 되찾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손쉽게 옷을 꺼낼 수 있는 옷장을 만들고 안전하게 오가실 수 있는 거실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정리의 이유가 됩니다. 낡은 물건, 자녀 짐부터 정리해 보세요.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건 이미 오래되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입지 않는 헌옷, 낡은 식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밥솥이나 청소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쓰면 되지 싶지만 사실상 다시 꺼내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부터 버리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짐입니다. 결혼하고 독립한 자녀의 옷, 책, 문구류가 아직도 방 한켠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머님들께는 추억이 남아있고 자녀들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짐들일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어머님이 편히 지내시기 위해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자녀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용 중인 물건, 1년 넘게 안 쓴 물건, 고장난 물건, 기념으로 남기고 싶은 물건,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자녀가 대학 시절 쓰던 공책 같은 물건은 기념 박스에 따로 담아두시고 지금은 쓰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서랍 하나부터, 신문지 한 묶음부터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하루에도 금방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 어떻게 정리할까요? 정리할 때 가장 마음이 쓰이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마주하는 순간일 겁니다. 아이의 첫 운동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 오래전 가족 여행 사진, 함께 쓴 일기장이나 편지처럼
그 물건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그때의 감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걸 버려도 되나 하는 마음이 우리 어머님들의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잘 정리해서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정리의 시작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 물건이 나에게 참 소중했구나. 이걸 보면 그 시절이 떠오르네. 이렇게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와 이야기 나누며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옛 사진 앨범을 함께 펼치고 이 사진은 외갓집 가서 찍은 거야라며 그때의 추억을 자녀와 이야기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정리할지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념 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으면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쁜 상자 하나를 마련해서 그 안에만 넣어두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공간은 정리되지만 소중한 기억은 고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는 어머님만의 추억 공간이 되는 거예요. 손주가 준 편지, 가족여행 기념품, 옛날 앨범 몇 장, 오래된 손목 시계 같은 것들이 이 상자 안에 조용히 담겨 있으면 가끔 꺼내볼 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겠지요. 버리기 전엔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을 꼭 정리해야 할 때는 버리기 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그릇이나 액자, 자녀의 유치원 졸업장 같은 것들을 버리긴 아깝지만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이나 앨범에 정리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억은 남기고 공간은 비울 수 있어서 정리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를 할 때 이 사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도 좋고 이건 우리 집 역사의 일부구나 하는 느낌도 들게 해줍니다. 정리 과정은 애정 표현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정리를 도와드리는 자녀 입장에서는 단순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없이 물건만 치우기보다는 어머니, 이거 예전에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를 하면 어머님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와 함께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도 깊어지고 잊고 있었던 추억이 다시 피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리라는 것은 물건을 줄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사이의 이해와 사랑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정리의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에 애착을 갖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한국정리수납협회 정경자 회장님도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혹시 체크리스트에 비운 물건이 아직 적더라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버리고 내일 하나 더 정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는 작은 습관. 어머님, 이런 습관 어떠세요?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하나의 물건만 골라서 버릴지 남길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건 바로 파레토 법칙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물건 중 사실 자주 쓰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80%는 잘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신발장 안에 신발이 10켤레 있다면 그중 늘 신는 건 두세 켤레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신발은 한 번쯤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찍어 버린 폴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씩 정리하며 나 자신에게 잘했어 하고 칭찬해 보세요.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나중에는 큰 정리를 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집안을 정리하는 방법,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는 무작정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집안 공간별로 어떻게 정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주방, 거실, 침실, 그리고 옷장입니다. 주방 정리는 동선과 사용빈도 중심으로 어머님, 주방에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거나 필요한 냄비나 그릇을 꺼내려다 다른 걸 먼저 꺼내야 할 때 참 번거롭지요. 주방 정리는 무엇보다 사용하는 순서와 자주 쓰는 물건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식기나 조리도구는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한 달에 한두 번 쓰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 깊숙한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믹서기, 고장났지만 고쳐 쓰려던 토스터기 같은 건 한 달 안에 안 쓰면 정리 대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납할 땐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국그릇은 한 줄, 접시는 또 한 줄, 이렇게 줄 세우듯 정리하면 꺼내고 넣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거실은 시야를 시원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가끔 손님도 맞이하는 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야가 시원하게 트이는 정리가 중요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 오래된 잡지, 여러 해 묵은 전단지, 쓰지 않는 쿠션 등은 하나씩 꺼내어 지금도 쓰고 있나? 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특히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테이블 위가 항상 지저분한 경우라면 작은 정리함이나 바구니 하나만 두어도 놀랄 만큼 정돈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족 사진이나 작은 화분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거실이 훨씬 따뜻하고 여유 있어집니다. 옷장은 현재 입는 옷만 남기기부터 시작하세요. 옷장은 많은 분들이 정리를 미루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남겨두는 옷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라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옷장 안의 옷을 전부 꺼내요. 입는 옷, 입지 않는 옷, 계절 옷,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이때 자주 입는 옷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계절이 맞지 않는 옷은 보관함에,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나 새로 사면 하나는 비운다는 원칙을 세우시면 옷장이 늘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침실은 수면과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침실은 잠을 자고 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꼭 필요한 것만 두시는 게 좋아요.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 이불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침구, 잘 안 입는 파자마나 잠옷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해 보세요. 침실은 어머님의 회복 공간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으로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각 자극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새 물건 유입을 막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정리를 잘 해놓고도 금방 다시 어질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습관 때문일 수 있어요. 쇼핑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가? 비슷한 물건이 이미 있지는 않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물건이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사면 하나 비우기, 비슷한 물건은 함께 두지 않기,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기 같은 생활 속 작은 규칙이 정돈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된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세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정리가 모두 끝난 후 깨끗해진 거실, 햇빛이 잘 드는 침실, 반짝이는 주방을 함께 상상해 보세요. 가끔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미니멀하게 정돈된 방 사진을 찾아보시고 그 느낌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의 동기가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정리된 공간은 몸만 편한 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훨씬 가볍고 활기차집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는 어머님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물 같은 준비입니다. 물건을 비우면서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랍 하나부터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정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흔 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리된 삶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